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2020년 평창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 안녕하세요. 다큐스쿨의 김덕영입니다.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화가 2020년 6월 18일 개막되는 평창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평창국제영화제는 동계올림픽의 도시 평창에서 올해 6월 18일부터 6일 동안 열리는 영화제인데요. 전쟁과 평화, 국제분쟁, 이주와 디아스포라에 이르는 주제를 가진 영화들을 집중적으로 상영하는 영화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전쟁 고아들의 1950년대 동유럽 이주를 다룬 저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어울리는 국제영화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3월 6일 니스 국제영화제 본선 진출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는데요. 이번 평창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니스 영화제 본선 진출에 버금갈 정도로 저희 영화로서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니스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신청서를 내고 영화제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본선 진출 작품으로 선정된 경우이고요. 평창국제영화제는 영화제 측에서 저희 영화의 내용과 성격을 보고 영화제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셔서 저희 작품을 공식 초청작으로 초대한 경우라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 모두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지만 무엇보다 평창국제영화제 초청은 정말 저희 영화가 국제영화제에 상영이 적합할 정도로 내용이 충실하다는 것을 입증한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평창국제영화제 관계자분들에게 모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저희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오늘은 김일성의 아이들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영화의 소재가 되는 북한 전쟁 고아들의 1950년대 동유럽 역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관한 뒷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영화에서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아서 아마 처음 공개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50년대 북한 전쟁 고아들의 동유럽 이주 역사를 어떻게 발굴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4년, 저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한 여성에 관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오르제타 미르초이였습니다. 그녀는 60년 동안 북한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과정은 사실 저희 동문 선배이기도 한 박찬욱 감독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올드보이를 제작한 이후에 동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과정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바로 이 제오르제타 미르초이라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박찬욱 감독은 이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아마 영화로 제작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영화, 본인이 영화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이 여성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어느 날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박찬욱 감독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 역시 굉장히 놀라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1950년대 북한 전쟁 고아들이 동유럽에 이주했다는 역사는 사실 그때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시 방송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KBS 쪽과 협의를 하고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루마니아로 제가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루마니아에 도착해서 부크레스트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녀와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녀와의 인터뷰는 정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지만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이 남편을 만나게 된 과정서부터 또 그녀가
평양으로 가게 된 과정, 그리고 북한이 남편과 이별하게 된 과정들을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950년대 북한 전쟁과 아들의 이주의 역사는 말 그대로 우리 한국 현대사에 당시로서는 숨겨져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제로제타 미르츠유는 1952년 북한 전쟁과들이 루마니아에 도착한 그 직후에 19살 나이였습니다. 그때 미르츠 씨는 미술 교사로 이 북한 전쟁과들의 학교에 처음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북한인 교사이자 그 교장이었던 조종호 씨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루마니아에는 약 3,000명 가량의 북한 전쟁과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이 조종호 씨는 조선인민학교라고 불려졌던 북한 전쟁과들의 학교의 운영과 또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 교장이었던 거죠. 제로제타 미르츠 씨는 조종호 씨와 만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봉사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북한인 남편과 루마니아 여성의 결혼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공산권 국가들 사이에서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두 사람은 비밀리에 한 4년 동안 연애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힘겹게 그런 비밀 연애를 하다가 결국은 루마니아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의 승인을 받아서 합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1957년경에 북한 평양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한 1년 반 정도 생활을 하게 되죠.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주체 사상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외국 사상, 외국 문화에 대한 어떤 배척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과정에서 제오르제타 미르츠 씨는 남편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 돌아와서 당시 1살 되었던 딸 조미란 씨를 홀로 키우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정말 숨가쁘게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당시 루마니아에서 제가 이 제오르제타 미르츠 씨를 취재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애잔한 이야기였지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제 입장에서는 1950년대 북한 전쟁과들의 그 이주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 북한 전쟁과들에 대한 역사를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고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사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그 자료들을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루마니아에서 당시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따로 사람을 고용해서 결국은 이 북한 전쟁과들의 1950년대 동유럽 이주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극적으로 거의 루마니아 일정이 마지막에 끝나가는 과정에서 그 부크레슈트 대학에 다니는 대학원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를 찾았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제가 루마니아 국립도서관과 루마니아 그 기록보관소로 미르츠유 여사와 함께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아직도 그 자료를 확인하러 가는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발견한 자료들은 35mm 기록 필름 4분 30초짜리 그 기록 필름이었습니다.
북한 전쟁 고아들의 일상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흑백 필름이었는데요. 보존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생활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록 필름이었습니다. 그때 미르츠 씨와 함께 그 기록 필름 보관소에 가서 자료를 확인하면서 그 필름의 스크린에 등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미르츠 씨가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장면은 정말 굉장히 가슴 뭉클한 그런 순간들이었는데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들의 성격이라든가 아이들의 특징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저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짓는 그런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죠. 참 그 순간은 굉장히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그런 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북한 전쟁 고아라는 그 숨겨진 역사가 저한테는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등장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 부크레스티 국립대학교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발굴되었는데요. 바로 김일성이 루마니아 공산당에게 전보를 보낸 텔레그램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을 루마니아 공산당이 받아주고 잘 보살펴 주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전문이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텔레그램과 35mm 기록 필름들을 제가 직접 발굴하고 보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들 속에서 저는 1950년대 북한 전쟁 고아들의 역사가 말 그대로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2004년도 2월 당시 6.25 특집으로 KBS 수요 기획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루마니아에서 15년 전에 제오르제타 미르츠 씨를 만나서 취재를 하고 또 기록필름 보관소와 루마니아 부크레스티 국립대학교에서 자료를 찾는 그 모든 과정들 자체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저한테는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객관적 사건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된 다음부터 저는 이 북한 전쟁 고아들의 동유럽 위주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왜 이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되는지를 마음속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16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 다큐멘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완성시킬 수 있었던 힘이자 어떤 근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전쟁 고아들이 왜 1950년대 동유럽으로 이주를 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그 속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제오르제타 미르츠 씨와 같은 그런 북한 남편을 60년이나 기다리고 있는 이런 그 애절한 사연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왜 발생했는지를 꼭 밝혀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15년 동안 틈틈이 이 역사적 사건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찾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역사적 사건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존자들을 발굴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작품을 만드는데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 현대사에서 숨겨져 있던 한 부분을 발굴해내는 그런 과정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한 체제의 어떤 폐쇄성과 비정상성을 좀 더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이 다큐멘터리를 15년 동안 끌고 올 수 있었던 힘은 결국 그러한
어떤 진실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로서는 1950년대 북한 전쟁과들의 역사가 단지 루마니아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폴란드, 헝가리, 체코 또 불가리아까지 심지어 몽골과 같은 나라에서도 북한 전쟁과들이 이주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더욱 이 다큐멘터리의 소재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 다큐멘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손에 쥐고 있었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북한 전쟁과들의 이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제가 처음에 발굴하게 됐는가 그 뒷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모티브가 되기도 하는 북한 전쟁과들의 동유럽 이주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